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69만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69만 됐으면 너무 좋겠는데 63만 7천 명입니다. 네, 푸드 크리에이터 맛사무 인사드립니다. 네. 자, 고등학생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중학생? 중3? 나머지 앉은 사람은 초등학생이에요? 아니잖아. 그렇죠? 네. 어제, 그제, 오늘 3일 동안 여러분들 여기서 강의를 듣는 거죠. 너무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저는 뭐 좋은 얘기는 많이 해주셨을 테니까 제가 올해 지나면 푸드 크리에이터를 한 지가 이제 10년이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10년 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푸드 크리에이터나 아니면 뭐 크리에이터를 할 때 닥칠 수 있는 일들 미리 예방주사 맞듯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0분인데요. 2시 10분까지 30분 정도 빠르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오래 지나면 또 이렇게 몸이 꼬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 보세요. 여기 핸드폰 아까 껐잖아. 예, 보시고.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세요? 아니,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자기 진로 정하셨어요? 예, 크리에이터가 되겠다.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없어요?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자기 채널이 있는 사람. 예, 자기 채널이 있는 사람. 그리고 구독자가 10명 이상 되는 사람. 그래요? 그럼 100명 이상 되는 사람. 오, 대단하다. 나와볼래요? 됐어. 예, 대단하시다. 자, 그러면 지금은 뭐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라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가 될 거예요. 지금 다 핸드폰들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든지 인스타그램이든지 틱톡이든지 영상 올리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뭐 유튜버는 대유튜버 시대라고도 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쉽게 영상을 올리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SNS 상에서 서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여기 있는 이제 맛상무 아저씨는 여러분과 같은 아이를 키우는, 여러분한테는 좀 아빠 같은 나이 많은 사람인데요. 저희 때만 해도, 그리고 우리 선생님 때만 해도 소위 말하는 아날로그 시대, 그래서 전화기 시대, 이게 들고 전화하는, 그랬는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 AI 시대를 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앞으로 AI 인플루언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 느끼는 게, 물론 AI가 많이 발전돼서 AI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또 제 경험도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자, 1번. 잠깐만요. 너무 넘어갔다. 뒤로. 한 장이 빠진 것 같은데. 그냥 할게요. 자, 평생 직업은 없습니다. 저는 3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미술을 공부했고요. 그래서 대학 입시를 치러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전공 첫 시간에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 30년 후에는 이 중에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을 거의 5명도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3년 동안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났는데, 그 교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지금 제가 졸업한 지가 30년 가까이 됐는데 저희 친구들 중에, 동기들 중에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5명도 안 돼요. 다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직업은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다. 제 직업을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디자인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무역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식품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유튜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업은 계속 바뀔 거고요. 자,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라고 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대기업 입사하고 30년 근무한 다음에 정년퇴직하고 이런 거를 가장 이상적인 직업이라고 봤는데, 그건 이제 옛날 얘기죠. 직업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고요. 요즘에는 평균 근속 기간이
한 6에서 7년 정도, 그리고 젊은 분들은 2년에서 4년 정도 더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생 직장을 다니기보다는 여러 직장을 경험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자, 어느 회사를 다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어디서든지 자기 직업을 선택해서 가질 수가 있다. 자, 옛날에는 뭐 지금도 선호하는 직업이긴 하지만 의사, 변호사, 법조인 이런 분들 선호하지만 지금은 이제 인플루언서, 그리고 콘텐츠 PD, AI 개발자 뭐 이렇게 이제 직업이 바뀌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아시죠? 자, 옛날에는 안정성, 권력 추구형이었다면 지금은 자율성, 성장성, 브랜드 가치, 행복 추구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잠깐만요. 이게 하나가 빠져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규모가 이렇게 큽니다. 보시면은 노란 박스 안에 약 35조에서 40조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요. 엄청난 규모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국내 역시 수천억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고, 그리고 인플루언서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무엇이 좋은가? 그리고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유튜브를 예를 들어서 활성 채널이 6천만 개에서 7천만 개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전체 채널은 약 1억 1천만, 자기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채널이 1억 개가 넘는데, 활성 채널이라고 하면 보통 주당 영상 하나씩 올리는 채널이 6천에서 7천만 개, 그리고 수익 창출이 되는 채널이 300에서 500만 개 정도, 주 2회 업로드 되고 돈을 계속 버는 채널은 약 100만 개 정도, 100만 개 정도 되는데, 영상을 올리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인플루언서가 된다 그러면 영상을 올리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꾸준하게 올리는 게. 하지만 꾸준하게 올려야 수익도 나고 하기 때문에, 또 직업으로서 또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재능보다는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인플루언서 되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자,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돈 버는 거? 유명해지는 거? 네. 자, 유명해지고 싶으신 분? 그래요? 어떻게 유명해지고 싶어요? 네? 멋있게 유명해지고 싶어요? 멋있게 유명해질 수가 있어요. 자, 장점은요, 본인이 하고 싶은 콘텐츠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인플루언서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콘텐츠. 자, 본인이 하고 싶은 콘텐츠를 말해볼 수 있는 사람.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있어요? 멋있게 유명해지고 싶으신 분, 앞줄에 멋있게 유명해지고 싶으신 분, 어떤 콘텐츠? 먹방이요? 음식 좋아해요? 어떤 먹방? 많이 먹는 먹방? 아니면 맛있게 먹는 먹방? 아니면 어떤 거? 맛있게요? 맛있게 먹으려면 설명도 잘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언어 능력? 맞아요. 언어 능력, 그리고 또 맛있게 먹는, 또 깔끔하게 먹는 이런 능력을 키우면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장점은. 그리고 꽤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시죠? 유튜브 하면 얼마 벌어요?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그렇죠? 유튜브 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 케바케라고 하셨어요. 케바케 아시잖아요. 많이 버시는 분도 있고 적게 버는 분도 있고. 근데 수익 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돈을 쉽게 벌게 해주진 않아요. 꾸준한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돈을 꽤 많이 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부와 명예 이런 것도 거머쥘 수 있는 게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기, 영향력. 자, 크리에이터하고 인플루언서의 차이가 뭐냐면, 크리에이터라고 하면은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곧 인플루언서는 아닌데, 인플루언서는
크리에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내가 콘텐츠를 생산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크리에이터 중에서도 안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안 좋은 콘텐츠, 서로 싸우게 하는 콘텐츠,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도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인플루언서가 되면 좋고요. 영향력이라고 하면 노골적으로 말해서 곧 돈이 될 수 있어요. 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인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은 돈은 많이 벌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인플루언서로서 이제 경력이 쌓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영향력도 커져서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을 수가 있다. 이게 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잘 되면은 꽤 괜찮다. 예, 그렇다면 단점도 있죠. 지속적으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 발굴이 쉽지 않습니다. 자, 먹방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먹방 중에도 많아요. 먹방 치면은 나오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뭐 많이 먹는 거는 사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도 능력이지만은 뭐 조금 먹더라도 재밌게 먹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게 좋게 먹고 설명을 또 잘해주고 그러려면 지식도 있어야 되고 자기 몸 관리도 해야 돼요. 저도 먹방을 10년을 했잖아요. 그래서 살도 좀 많이 쪘는데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았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쪘을 거예요. 근데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자기 관리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금방 돈이 들어올 것 같고 그러는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꾸준히 들어오기도 쉽지 않고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부분도 내가 인플루언서가 됐는데 크리에이터가 됐는데 내가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돈을 못 벌면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알려짐에 대한 부담. 우리 멋있게 유명해지고 싶은 친구 좀 인싸죠. 인싸. 본인이 생각하기에 인싸죠. 좀 많이 알아봐줬으면 좋겠죠. 근데 알려지는 게 엄청 좋지만도 않아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했을 때 제 아내랑 어디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는 제 유튜브 구독자가 10만도 안 됐을 때예요. 이제 저는 밥 먹으면서 유튜브 댓글도 보고 그러거든요. 쉬는 시간에. 그런데 거기 댓글에 올라와 있어요. 마사무님 어디서 여자분이랑 식사하고 계셨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독일에 일이 있어서 갔어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에 이제 밤에 내려가지고 한국 식당에 가서 급하게 삼겹살을 먹고 나왔는데 댓글을 보니까 마사무님 프랑크푸르트 어떤 식당에서 삼겹살 드셨죠? 딱 올라오는 거예요. 등골이 서늘한 거죠. 내가 모르는 누군가 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반갑게 나한테 인사하는데 그게 좋죠.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이게 굉장히 또 어떻게 생각하면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것도 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빨간색으로 돼 있죠. 익명성에 기댄 공격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상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유튜브든 뭐 인스타든 틱톡이든 하다 보면 좋은 말만 써주진 않거든요. 그러면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저도 제품에 대해서 평가하고 뭐 식당 가서 맛있네 맛없네 평가하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웬만큼 평가하거나 욕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데 정말로 범죄 수준의 공격이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소위 말하는 멘탈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멘탈이 흔들릴 때가 있고 저는 고소를 할까도 생각했는데 고소를 해본 적은 없고 그리고 차단하거나 댓글을 지우거나 그럴 때가 있었어요. 뭐 저에 대한 욕은 괜찮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때가 한 10년, 한 7, 8년 전인데 어린이날이었어요. 어린이날인데 저희 아이들을 죽이겠다는 그런 댓글을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정신이 온전치는 않았겠지만 제가 너무 화나고 놀래서 수사를 의뢰할까 하다가 그냥 지우고 말았는데 그런 식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불특정 다수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 알려진 사람은
알려진 사람은 그 이득도 있지만 이런 손해도 보게 되고 항상 그런 게 좀 존재하거든요. 지금은 좀 오래돼가지고 웬만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흥 하고 넘어가는데 처음에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돼요. 신경을 써야 되고, 자, 요즘에는 또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뭐 연예인이 데뷔를 했는데 나중에 학폭이 불거진다거나 뭐 그런 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일 없도록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다 잘하세요. 제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군대 제대한 지가 올해로 딱 30년 됐습니다. 30년이 됐는데 한 2년 전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제 군대 있을 때 후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잘해줬대요. 참 잘해줘서 고맙다는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만약에 군대에 있을 때 후임을 많이 괴롭히거나 그랬으면 그게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었겠죠. 군대에서 제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그러니까 주변 정리도 좀 잘 하시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리고 해보니까 인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성도 잘 갖추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또 안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를 하다 보면 불규칙해요.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그렇게 영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콘텐츠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저도 그런 생활을 10년 정도 했어요. 오늘도 여기 이제 마친 다음에 저기 금산에 있는 축제장에 가서 영상 찍고 제가 저희 PD가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편집을 해서 내일 올려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오늘 밤 늦게 아니면 오늘 밤 새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불규칙합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에 대한 압박이 많아요. 어떤 콘텐츠를 해야 될까? 뭔가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새로운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적성에 맞겠지만 새로운 거를 자꾸 생각하는 거 머리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크리에이터로 좀 맞지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크리에이터가 뭐예요? 창조하는 사람이잖아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고통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한번 만들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고 그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만든다는 과정은 성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새로운 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고 요즘에는 영상이 재밌다 해도 그게 하루나 이틀 가고 사라져버려요. 물론 좀 더 오래 가기도 하지만 영상 하나로 1년 동안 울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대치는 높아져요. 내가 50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음에는 60을 하길 기대하고 60을 하면 70을 하길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쉽지가 않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끊임없이 창조하고 생각하는 생각에 연습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창조물이라고 하지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거는 100% 새로운 게 아니라 있는 거에서 약간 변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영상들도 많이 보고 인기 있는 영상이 뭔지 그런 영상들도 많이 미리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채널 있다고 하셨죠? 혹시 이 채널 중에서 수익이 나는 채널 없죠? 내가 돈을 번다. 인스타로 돈을 번다. 10원이라도. 유튜브로 돈이 들어온다. 없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에이터가 되면은 이것을 직업으로 봤을 때 SNS, 소셜 네트워크, 그러니까 틱톡이나 유튜브나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다가 자기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돈을 벌게 될 텐데, 자,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회사하고 이제 다른 점 말씀드릴게요. 좋은 점 위주로 돼 있는데요. 자, 기존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요. 법인을 하나 낸다든지 아니면 사업자를 낸다든지 수익이 없어도 그냥 내는 과정부터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SNS에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사무실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회사를 하나 만들면 1인 회사도 있지만 회사를 굴리려면은 다 부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서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광고. 저한테도 광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많은 고민을 하세요. 우리 이런 제품을 만들었는데 아까도 제가 팝콘 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팝콘 너무 맛있고 좋은데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하고 한참 또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홍보가 어렵습니다. 근데 홍보가 필요 없어요. 좋은 콘텐츠를 만들면 그 플랫폼이라는 거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자연적으로 알아서 홍보를 해줍니다. 자, 시장 규모. 해외 시장을 갈 것이냐, 국내에 갈 것이냐 이런 고민도 하고 해외 지사를 만들 것이냐 고민할 텐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고요. 뭐 사업 확장을 해도 요거는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은 100으로 팔 수 있는 거예요.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소프트웨어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100개, 1000개, 10,000개를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건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를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콘텐츠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해서 팔 수 있고 또 재생산해서 팔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그리고 실패 비용이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데 실패 비용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자, 내가 SNS에 나 혼자 투자해가지고 한 1년 정도 투자했는데 실패했어. 다른 걸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채널을 만들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크게 그렇게 돈이 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혼자 했을 때. 물론 제가 10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 거의 1인 채널들, 아마추어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연예인분들이 많죠. 그리고 진짜 프로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많은 인원과 많은 자금으로 하는 회사들도 많은데 지금도 1인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토대예요. 그래서 실패해도 그 비용이 크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자, SNS 성공 3대 원칙. 시작한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먹방을 해야 되겠다. 우리 멋있게 유명해지고 싶은 친구. 먹방을 한다면 맨 처음에 뭘 먹을 거예요? 참치 대뱃살. 그쵸? 참치 대뱃살 1kg에 얼마예요? 1kg에 한 10만원 합니다. 지금 한 15만원 할 거예요. 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좋아요. 참치 대뱃살. 야, 참치 대뱃살 영상을 보니까 조회수가 한 100만 나왔어. 야, 참치 대뱃살로 빵 터트리면은 못해도 50만원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구독자가 10,000명 정도 붙고 그리고 이제 4,000시간 재생시간 넘으니까 바로 수익 창출이 돼가지고 다음 달부터는 한 100만원 정도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대뱃살 사는데 15만원이 들었어요. 본인이 편집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편집하는 사람을 불러야 돼. 그래서 이제 나중에 편집하면 되지만 편집하는 사람 불러서 한 15만원을 줘요. 30만원 들어갔죠? 30만원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대뱃살 먹는데 느끼하기도 하고 그냥 먹방에서 본 것처럼 해서 딱 하고 영상을 올렸는데 3일이 지났는데 조회수가 350 나왔어요. 댓글이 5개 달렸는데 댓글의 3분의 2가 쟤 뭐 하는 거냐? 이런 댓글이야. 여기서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치했어. 그 다음 콘텐츠 뭐예요? 그러면 생각해 놓은 거 아직 없어. 참치했으면은 뭐 딴 거 해야 되잖아. 토마호크. 다음은 토마호크 가자. 토마호크 사니까 이것도 한 12만원 해요. 그래가지고 또 편집비 붙여가지고 한 18만원 정도에 했어. 조회수가 더 떨어지네. 왜냐면은 첫 영상에는 조금 밀어주거든요, 유튜브가. 다음 영상부터는 조금 덜 밀어줘요. 조회수가 200 나왔어. 댓글에 뭐 하는 거냐, 맛도 없이 먹네, 이런 댓글. 그러다 보니 이제 지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가성비 콘텐츠가 좀 필요해요. 제가 편의점 제품을 많이 하잖아요. 편의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편의점 음식 누가 먹냐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편의점이 5만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 같은데 CU 편의점이 600개가 넘었어요. 그리고 제가 CU에서 매주 편의점 콘텐츠를 찍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편의점 규모가 한 30조 정도 됩니다. 근데 값싸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콘텐츠예요. 콘텐츠를 생각할 때 너무 머리가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끊이지 않는 콘텐츠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거. 여러분들도 다 편의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은 편의점 가잖아요. 갈 때마다 제 영상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여러분들 아빠 나이가 돼도 편의점 콘텐츠를 계속 하는 이유가 좀 값싸고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너무 힘들지 않게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가 된다 싶을 때 엄청난 콘텐츠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좀 있어 보이는 콘텐츠, 그럴싸한 콘텐츠, 대단해 보이는 콘텐츠, 거기다가 힘을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조회수가 잘 나오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온 힘을 다 쓰면 굉장히 힘들어요. 영상 2개, 3개, 4개 하다가 지칠 수가 있어요. 설령 처음 영상이 빵 터졌어. 빵 터져서 조회수가 30만이 나왔어. 구독자가 1000명이 됐어. 근데 기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힘들 수가 있어서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가성비 콘텐츠로 시작하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콘텐츠를 해야 돼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콘텐츠는 그냥 나 혼자 영상 올려서 보면 되거든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리즘이 얼만큼 밀어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나는. 그러면은 크리에이터로, 인플루언서로 더 커나가기는 사실 힘들어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를 해줘야, 그리고 알고리즘이 더 많이 뿌려지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해야 돼요. 제가 영상이 2200개가 있어요. 2200개는 뭐 생방송하는 영상 이런 거 빼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편집해서 올린 영상이 2200개가 넘습니다. 꾸준하게.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는 영상을 올리지 않아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회사 가서 일을 안 하면 회사 잘리거나 아니면은 윗사람한테 징계를 먹겠죠. 뭐라고 한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인플루언서는 자유해요. 자기가 안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귀찮아서, 뭐 일이 있어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아니면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영상 하루 이틀 쉬고 일주일, 한 달 쉬다 보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거든요. 꾸준함이 필요하다. 요즘에 이제 멘탈 얘기 많이 하잖아요. 멘탈이 바사삭하다, 멘탈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멘탈이라는 거는 뭐 싸워서 이기고 이런 멘탈이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하기 싫어도 평상심을 가지고 계속 해나가는 게 저는 멘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멘탈이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 있어요? 질문 물어보고 싶은 거, 궁금한 거 없어? 그냥 아무거나 물어봐요. 예. 뭐라고요? 얼마 버는지. 내가 그 말 나올 줄 알았다. 내가 얼마 버는지. 내가 얼마 버는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되게 애매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뭐 다 다르긴 한데요. 여러분들 뭐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광고 제가 유료 광고 띄우고 치킨을 하나 먹는다. 유료 광고 띄우고 치킨을 하나 먹어요. 그러면 그냥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뭐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음식을 참 많이 먹어봤는데요. 가장 많이 먹었던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은 배고플 때 먹는 음식.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은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가장 제가 비싸게 먹었던 음식 뭐가 있을까? 뭐 몇백만 원짜리는 못 먹어봤지만 캐비어도 먹어봤고 푸아그라라고 하는 거위 간도 먹어봤고 다 먹어봤는데요. 가장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또 궁금한 점 있어요? 네? 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목소리 큰 사람이 좀 대신 좀 말해주세요. 아니에요? 질문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사라져버렸네. 자, 아무거나 또 물어보세요. 마지막 하나만 받을게. 네? 아, 예. 네? 왜? 무슨 소리야? 아,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사실 저는 순수하게 그냥 1인 크리에이터로 시작한 건 아니고, 저희 회사에서 그냥 채널을 몇 개 만들어 봤어요. 10년 전에 우리가 SNS에 뭔가 조금 만들어서 이거 돈을 벌자 이런 것보다도 요즘에 그게 핫하다는데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채널을 몇 개 만들었어요. 저는 영상을 한두 개 평소에 올렸기 때문에, 음식도 좋아하기 때문에 맛상무라는 이름으로 음식에 관련해서 하나 만들어 보고, 다른 직원은 또 중국에서 살다 온 친구는 중국에 관한 컨텐츠, 다른 친구는 뭐 다른 컨텐츠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하다가 다 그만뒀어요. 하다가 그만두고 그냥 회사에서 자기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저는 반응도 좀 있었고 계속해서 재밌다 보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나이를 먹어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집중해서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나이 더 들어서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욕심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은 뭐 크리에이터로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면서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 일을 겸업할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저도 식품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으면서도 하거든요. 근데 두 가지 일을 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은데, 그만큼 매력도 있고 그만큼의 보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전업 크리에이터, 전업 인플루언서, 그건 나중에 봐서 좀 되겠다 싶으면 해도 돼요. 나는 처음부터 영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것도 좋은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사회생활을 조금 겪으면서 해도 괜찮다. 크리에이터과를 지원한다고 해서 100% 전업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그런 거를 같이 하면서도 자기 일과 같이 병행하면서 거의 그 일에서 콘텐츠를 찾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좀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분은 굉장히 잘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은 부분만 보지 말고 좀 힘들 수도 있다는 거를 미리 생각하고 시작하면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제가 10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매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매력이 없고 괜찮지 않고 힘들기만 하고 그러면 절대 하지 않겠죠.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 내가 조금 관종기가 있다, 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린다, 관종기가 있다, 그러면 더 좋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돈도 벌 수 있고 하니까 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잠깐만요. 다 됐나요, 시간? 아, 그래요? 당부의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꾸준하게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다 친절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내가 이 콘텐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제3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면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이 콘텐츠를 좋아할 거라 생각하지 말고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재밌는지. 영상도 짧게 찍어서 물어보고, 그래서 자기를 좀 더 가다듬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에이터, 그리고 여러 과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맞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상무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푸드 콘텐츠와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 미래 진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뜻깊게 전해주신 우리 맞상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포토타임을 갖고 학과 체험을 진행을 할 텐데요. 요즘 공연이나 강연 끝난 후에 무대 위에서 관객석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고 있는 게 트렌드예요. 그래서
우리 맞상무님 모시고 사진 한번 찍을 테니까요. 맞상무님 가운데 가주시고 우리 교감 선생님, 네. 교장 선생님도 지금 출장 중이시네요. 네, 네, 아주. 네. 네, 그러면은 자, 우리 학생 여러분, 이날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사진 촬영을 하고 또 이 사진은 우리 본교 홈페이지에 좀 올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상이 뭐 얼굴이 잘 나오는 거는 아니라서 협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사진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